이번 시간에 우리 논리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고 번호에 이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이렇게 이제 6문제가 있습니다. 이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사원 평가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각각 이제 칸들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3번 셀이요. G의 3번 셀이다. 그럼 이 첫 번째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첫 번째 칸에 그 사람이 우리 오정국이라는 그 사람 거요. 그 사람의 팀명이 그랬어요. 팀명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팀명이 1팀이면 이제 국내팀이다. 그리고 2팀이면 국외팀이다. 그 다음에 3팀이면 본사팀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if s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팀명이 이제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팀명을 봤을 때 우리 1팀, 2팀, 3팀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영업 1팀이다. 영업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판매 1팀이다. 홍보 3팀이다. 홍보 2팀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팀명이 들어있는 이곳에서 이 데이터에서 요 뒤에 있는 요 1팀, 2팀, 3팀 이런 것만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팀명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두 글자요. 그러면 팀명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오면 1팀, 2팀, 3팀 이런 팀들만 이제 꺼내올 수 있겠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write라는 그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논리 함수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만 나왔지만 이제 write 함수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 이제 write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팀명이요. 이 팀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땅 하고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두 글자 1팀이다. 그거 이제 꺼내왔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write 함수를 구한 게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사용했던 그 write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블럭을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방금 write 함수를 구한 거 있죠. 그거 이제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요. 내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꺼내왔죠. 오른쪽에 두 글자 꺼내왔는데 그 두 글자가 뭐랑 똑같아? 1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1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1팀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국내팀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팀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1팀일 때를 다 썼으니까 1팀이 아니면 2팀이야? 그걸 이제 물어보고, 2팀이면 이제 국외팀이다. 요걸 이제 출력하게끔 써주면 되죠. 해서 그 뒤에다가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write 함수가 들어갈 거고, write 함수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이 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팀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이번에는 국외팀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1팀도 아니고 2팀도 아니라면 이제는 3팀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팀이면 이제 본사팀이다. 요걸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그 뒤에다가 또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아까 write 함수를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붙여넣기 했더니 write 함수가 이렇게 이제 붙었고요. write 함수를 꺼내온 게 이번에는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3팀이랑 똑같다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본사팀이라고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세 가지 있었고, 그 세 가지를 싹 다 이제 입력했으니까 맨 마지막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쓰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 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좀 더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1팀이랑 똑같으면 이제 국내팀이다. 2팀이랑 똑같으면 국외팀이다. 3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고 3팀이랑 똑같으면 본사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조건 2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조건 3번이 되는 거죠. 그때 조건 1번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라. 조건 2번에 만족하면 요거 출력하고 조건 3번에 만족하면 얘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f s라는 그 함수를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지금 1팀이기 때문에 국내팀, 1팀일 때 국내팀 맞죠? 그러면 요거 숫자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요거를 2팀으로 이렇게 이제 고치고 엔터를 누르면 국외팀 2팀이니까 이제 국외 팀이 맞죠? 그리고 요거를 또다시 이제 3팀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3팀이라고 이렇게 고치고 엔터를 눌렀더니 3팀일 때는 본사팀이다. 3팀일 때는 본사팀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원래대로 다시 1팀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if s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요 마지막 조건은 우리가 마지막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 true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고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썼던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방금 작성한 그 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인데 세 번째 조건 대신에 여기다 이제 true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쳐도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요걸 제가 이제 3팀으로 이렇게 이제 고치고 엔터를 눌러 보면 3팀일 때 우리 본사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세 개니까 마지막 조건은 우리가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해서 마지막 조건 대신에 true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 우리 G의 4번 셀이요. G의 4번 셀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영이라는 그 사람이 있대요. 하나영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사람이죠. 이 두 번째 사람의 우리 사원의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도 있고 컴퓨터 점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점수가 있대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점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실적은 지금 78이고요. 영어 회화는 이제 59, 그리고 컴퓨터는 이제 96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점수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점수가 모두 다 이제 7점 이상이면 해외 연수라고 이제 출력을 하래요. 그리고 모두 다 이제 7점 이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국내 연수 요걸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실적 점수도 7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영어 회화도 이제 7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도 7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을 때 모두 다 이제 7점 이상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or라는 그 함수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우리 and라는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1번 찍어주고요. 인수 1, 인수 2, 인수 3, 점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랑 이제 똑같이 생긴 게 우리 or라는 그 함수요. or도 얘랑 이제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뒤에다 쓰는 거는 똑같은데 그때 and를 쓰냐 or를 쓰냐 그 차이가 and는 이 뒤에 들어있는 모든 인수가 참일 때 true 값을 이제 출력해 주고요. 한 개라도 만약에 true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false가 이제 출력이 돼요. or라는 거는 또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여러 개 이제 인수를 썼죠. 이 인수 값들 중에서
한 개라도 true 값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true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두 다 7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조건을 쓰긴 쓸 건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개죠. 실적도 이제 7점 이상, 영어 회화도 7점 이상, 컴퓨터도 이제 7점 이상, 세 가지 모두 다 7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점수요. 실적의 점수가 7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영어 회화죠. 영어 회화 점수가 7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컴퓨터 점수요. 우리 컴퓨터 점수가 이제 7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and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요. 요만큼만 봤을 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and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묶은 거고 얘네 이제 and로 묶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할 때만 이제 true 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했냐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해외 연수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죠. 두 번째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마지막 조건이에요. 마지막 조건일 때 우리가 마지막 조건은 생략하고 우리가 true를 이제 입력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해서 true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때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식 쓴 거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이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true 얘를 이제 만나서 우리 인수 2번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여기서는 실적이 됐든 영어 회화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 세 가지 점수가 모두 다 7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and로 여기서 다 묶어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엔터 한번 땅 하고 쳐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국내 연수라고 나왔어요. 왜요? 우리 실적하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7점 이상이 있지만 영어 회화가 7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연수가 나온 거고요. 이 영어 회화를 제가 79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79점 고치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70점을 넘어갔죠?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해외 연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영어 회화 원래대로 고칠게요. 59점 이렇게요. 해서 제가 방금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if 함수 그걸로도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제가 if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if로 작성을 하더라도 지금 얘랑 식이 매우 유사해요. 여기서 이제 if s라고 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s자 빼버리고요. 여기서 우리 if라고 쓰고 조건 이만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도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국내 연수하고 나왔어요. 왜요? 영어 회화가 이제 7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70점 이상이지만 요 영어 회화가 7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연수가 나온 거고 요걸 똑같이 이제 79점으로 고쳐보면 해외 연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요건 이제 원래대로 59점으로 고쳐 놓을게요.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도 이제 작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if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거짓일 때요. 그리고 if s를 썼을 때도 요만큼 이제 조건이 요만큼이죠.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true를 만나서 이제 국내 연수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if를 써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if s를 써라.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5번 셀이요. G의 5번 셀이다. 그럼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는 우거진이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우거진이라는 그 사원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사람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그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이면 그 사람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출력을 하래요. 만약에 90점 이상이 아닐 때는 이제 없음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고 여기 보니까 이제 if error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점수의 이제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실적하고 이제 영어 회화하고 컴퓨터 점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의 평균 점수 이제 90점 이상이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if error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if error요. if error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오류시 표시할 값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을 출력해 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서 90점 이상이면 점수의 평균 점수를 이제 출력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으면 이제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90점 이상일 때만 평균 점수가 나올 거고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이제 오류 값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없음이라고 오류 시 표시할 값에다가 없음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수 쓰는 그 자리에다가는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90점 이상일 때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그런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그 함수가 우리의 average if라는 그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average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가 if를 써서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평균 구할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average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우거진이라는 그 사람의 실적과 영어 회화와 우리 컴퓨터 점수요.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90점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해주면 되죠. 해서 지금 우리 우거진이란 그 사람의 이렇게 이제 세 칸이요. 세 개의 점수에 대해서 90점 이상인 걸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어떤 값의 평균을 구해달라? 우리가 또다시 이 범위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실적, 영어 회화, 컴퓨터 점수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디바이드 0하고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 0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왜 나온다? 90점 이상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디바이드 0이 뜨더라. 그때 이제 제가 입력한 그 식이 에버리지 if하고 이렇게 이제 썼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 구할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 조건 범위가 있고 우리가 평균 구할 그 범위가 있을 때 이 범위랑 똑같죠. 이 범위가 똑같을 때는 맨 뒤에 있는 이 평균 구할 범위 있죠. 요걸 이제 생략하고도 쓸 수가 있어요. 해서 요걸 이제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도 결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에버리지 if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략된 거요. 생략된 그 식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있더라.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요 범위가. 그러면 얘는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90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없음이라고 출력해야 돼요. 90점 이상이 아닐 때 지금처럼 오류 값이 발생했으니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average if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average if 맨 앞에 가서
여기서 이제 if error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내가 지금 요거를 이제 인수를 쓸 거예요. 내가 요만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오류 값이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없음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을 계산했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없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아까는 오류 값이 떴었는데 디바이드 0하고 오류가 떴었는데 오류가 뜨지 않고 지금처럼 없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이 실적 있죠? 지금 87점인데 요걸 이제 97점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지금처럼 97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방금 입력했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if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없음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없음이 진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이 그대로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했는데 요 average if를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함수가 우리 sumif라는 그 함수요. 우리 sumif하고 average if는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average if기 때문에 평균 구할 그 범위를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sum if기 때문에 sum이 붙었기 때문에 합계 구할 범위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랑 이제 비슷한 것도 있죠. 조건 범위 조건이요. 여기도 이제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평균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찍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sum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계를 구해야 돼요. 해서 어떤 범위에 이제 합을 구할지 그 범위를 찍어준다고요. 근데 우리 count if는 count라는 거 자체가 개수를 세워주기 때문에 이 범위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개수만 세워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평균 구할 범위나 합계 구할 범위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요 세 가지는 형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6번 셀이요. G의 6번 셀이다. 그럼 지금 여기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 유호연이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유호연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사람의 팀명이요. 팀명은 지금 우리 판매 1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팀명이 영업이냐? 영업이라면 1층이다. 그 다음에 판매라면 이제 2층이다. 홍보라면 이제 3층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달래요. 그때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명에는 판매 1팀이다, 영업 3팀이다, 영업 1팀이다, 홍보 3팀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판매라는 요 두 글자만 이제 꺼내오면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1팀이든 2팀이든 3팀이든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죠. 해서 시작하는 그 두 글자가 이제 판매냐, 영업이냐, 홍보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팀명에서 왼쪽에서 이 두 글자만 꺼내다가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 먼저 써볼게요. 자,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팀명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니까 판매다, 홍보다, 영업이다 이런 글자가 이제 꺼내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꺼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했던 그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switch라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 switch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switch라는 그 함수는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변환할 그 값이요. 그 값을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결과 1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2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결과 2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3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3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가 또 있다. 4번 있고 결과 4번 있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일치하는 이제 인수가 없을 때 그때
결과값을 이제 어떤 거를 쓸 건지 마지막에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스위치라는 그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로 우리 팀명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왔잖아요. 요 left 함수를 제가 잘라내기 컨트롤 X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바로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거예요. left 함수 그거 붙여주고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만약에 영업이랑 똑같냐? 만약에 영업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1층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레프트 왼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게 만약에 이제 판매랑 똑같냐? 판매랑 만약에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2층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리고 1층하고 2층 이제 출력했어요. 1층, 2층 출력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이제 3층밖에 없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업이랑 똑같으면 1층이라고 출력해라. 판매랑 똑같으면 이제 2층이라고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일치하는 이제 인수가 없을 때는 이제 3층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를 더 이상 찍지 않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제 3층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판매였기 때문에 판매는 이제 2층이죠. 그래서 2층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판매 1팀 있죠? 요거를 이제 판매가 아니라 영업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영업 1팀으로 이렇게 이제 고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1층하고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홍보로 한번 바꿔볼게요. 홍보 1팀이다. 그렇게 이제 고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3층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판매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식을 봤을 때 레프트 함수 쓴 거 있죠? 우리가 팀명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환할 그 값이 되는 거고 내가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영업이랑 똑같으면 이제 1층이라고 출력해 달라. 판매랑 똑같으면 2층이라고 출력해 달라. 영업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3층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7번 셀이요. G의 7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우리 박도리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박도리라는 사원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 사람의 우리 주민등록 번호요. 주민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주민번호 중에서 8번째 자리가 라고 했어요. 우리 주민번호 중에서 8번째 자리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숫자 요거를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 그런 값들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번째 자리가 우리 1 또는 3이면 이제 남자다. 그 다음에 2 또는 4면 이제 여자다. 요걸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우리 주민번호 중에서 8번째 그 자리가 이제 4번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결과값으로 이제 여자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별을 이제 구분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번호가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1, 2, 3, 4 그것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년월일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이제 숫자가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는 이제 성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8번째 자리 요 한 글자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left라는 그런 함수를 쓰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그런 글자들을 이제 꺼내 올 때는 right라는 함수를 쓰면 되지만 지금은 가운데 있는 이 숫자 이 값을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mid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요 값부터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mid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8번째 위치요. 8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문자 한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이 값이요. 8번째 그 자리의 그 값을 지금처럼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자 그게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에 그 값이 이제 3이거나 1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위치에는 이제 남자다.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if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if 함수 그거를 이제 쓸 때 if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입력해 주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참일 때 조건에 이제 만족했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해 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할 건지 그걸 이제 거짓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중요 번호 8번째 자리를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왔죠. 그걸 가지고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그 값이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조건에서 써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if라고 써주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미드 함수를 썼죠. 자 미드 함수로 내가 꺼내온 게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드 함수로 내가 구해온 거 그 값이 이제 3이랑 똑같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1 또는 3이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남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자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 조건 자리에다 전부 다 이제 써 줘야 된다고요. 근데 1, 3 이거랑 똑같은 게 우리가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이랑 똑같거나 이제 3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 자리에다가 우리가 여러 개 이제 조건을 걸어서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and가 됐든 or가 됐든 그런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and하고 or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해서 and가 됐든 or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썼을 때 and라는 요 함수는 내가 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참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고요. or는 우리 여러 개 조건을 썼을 때 여러 개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하면 이제 true값 참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또는 3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1이랑 똑같아도 되고 3이랑 똑같아도 되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or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or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미드로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미드로 꺼내온 게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or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이제 if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or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미드 함수 아까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 하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미드 함수로 내가 꺼내온 그 값이 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V에서 미드 함수로 내가 꺼내온 그 값이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다 물어봤으니까 or 함수 가로를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는 요만큼 전체가 이제 전부 다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을 이제 다 썼으니까 내가 쓴 이 조건에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하면 남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여자라고 출력해 달라.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봤을 때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가 쓴 이 조건을 봤을 때 1이랑 똑같냐 3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는 and나 or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묶어줘야 된다고요. 그때 얘는 이제 1 또는 3, 1이 됐든 3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or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중요 번호의 우리 8번째 자리가 우리 4번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엔터를 땅 하고 눌렀을 때 여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여자하고 정상적으로 나왔죠.
얘가 주소번호에 이제 요 8번째 자리가 4번이니까 여자고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식이 이제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는지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주소번호 요게 4번이잖아요. 요걸 이제 제가 1번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1번으로 고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남자하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냥 여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요 주소번호 요 자리의 수를 제가 이제 3번으로 고쳐볼게요. 3번으로 고쳐도 이제 엔터를 딱 누르면 여자하고 그냥 나온다고요. 이게 1번이나 이제 3번으로 내가 고쳤을 때는 이곳에 이제 남자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 식에서 뭔가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놓은 요 식 좀 보세요. 요 식을 보고 틀린 곳 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거 있죠? 값을 비교하는 곳 이곳이 이제 잘못됐어요. 이곳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배웠듯이 우리 여기서 지금 mid라는 그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mid다, left다, right다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텍스트다 그러면 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내가 mid가 됐든 left가 됐든 right가 됐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값을 내가 추출하게 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왜? 텍스트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주요 번호를 고쳐서 3번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고쳐놨어요. 그러면 mid 함수에서 이제 꺼내오는 게 3번, 3하고 요걸 이제 꺼내오겠죠. 그때 mid라는 그 함수를 꺼내왔기 때문에 그때 반환되는 그 값은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이라는 문자요. 이렇게 이제 3이라는 문자를 꺼내와 놓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비교해 버리니까 거짓이다 해서 계속해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맞게 이제 우리가 식을 고치려면 여기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에서 꺼내 온 거는 싹 다 이제 무조건 텍스트, 무조건 문자로 이제 취급이 돼요. 취급이 되니까 여기서 꺼내온 그 값은 숫자 3이 아니라 문자 3이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문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뒤에서도 문자 3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3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써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요 번호를 제가 이제 3번으로 고쳐놨으니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남자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다시 제가 2번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2번으로 고치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여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곳의 값을 제가 1로 고칠게요. 1로 고치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남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곳의 값을 이제 문제대로 원래대로 이제 4번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식을 올바르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그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if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리고 조건을 이제 비교할 때, 조건을 우리가 쓸 때 그때 이제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해서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문자 1이랑 똑같냐? 그 다음에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문자 3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조건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and나 or 함수 이런 함수를 이제 묶어줘야 되더라. 그때 1 또는 3이면 아니면 2 또는 4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or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해서 이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mid, left, right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때 추출된 그 값은 무조건 뭘로 온다? 우리한테 텍스트, 문자로 오더라. 해서 우리가 값을 비교할 때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G8번 셀이요. G8번 셀, 그럼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셀에서
차한도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그 사원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사원에 실적하고 우리 영어 회화, 컴퓨터 이 세 가지 점수가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과목 미달이다.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실적 점수가 94점이고 영어 회화가 82점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79점이죠.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니까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통과라는 그 두 글자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점수가 이제 6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이 점수도 6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이 점수도 이제 6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이제 and나 or와 그런 함수를 이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서 and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쓰고 더 있으면 뒤에다가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nd랑 똑같은 게 이제 or라고 했어요. 그래서 or라고 이렇게 써주고 조건 1, 2,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and는 모두 다 이제 만족할 때 이 뒤에다 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할 때 true 값을 내보내 주고요. or는 이 여러 개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제 true 값을 이제 내보내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먼저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요. 조건 쓰는 자리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개니까 이제 and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실적이 이제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영어 회화 점수요. 영어 회화 점수가 6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컴퓨터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 3개 다 썼으니까 이제 and 가로 닫아주고 이 세 개의 조건을 and로 묶었으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통과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과목 미달이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니까 통과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79점하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59점으로 이렇게 고치면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지금처럼 과목 미달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문제에서 if 함수만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쓰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and를 안 쓰고 우리가 if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냐? 그걸 이제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쓰냐? 우리 if 함수 그 자체가 맨 앞에다가 이제 if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거짓일 때 어떻게 해달라 이런 형태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적 점수 있죠. 이 실적 점수가 6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실적 점수가 6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수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 때는 또다시 이제 if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영어 회화 점수가 6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점수도 이제 6점 이상이라면 또다시 이제 if 열어서 세 번째 점수도 물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점수 컴퓨터 점수가 이번에는 6점 이상이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 가지 점수, 우리 실적이다, 영어 회화다, 컴퓨터다 해서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6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통과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과목 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로를 땅 하고 닫게 되면 이 가로는 이 세 번째 if 가로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함수 이 조건이요. 두 번째 우리 if에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과목 미달이요. 과목 미달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얘가 이제 두 번째 우리 if요. 두 번째 if의 요 가로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또다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또 과목 미달, 과목 미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첫 번째 if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엔터 먼저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통과하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79점인데 요걸 이제 59점으로 고치면 과목 미달 뜨죠? 해서 한 과목이라도 지금처럼 60점 이상이 안 되면 무조건 이제 과목 미달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79점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썼던 그 식 좀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띄어쓰기 좀 쭉쭉쭉 이제 할게요. 그래서 띄어쓰기 좀 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if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첫 번째 if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참이 지금 이만큼이요. 그리고 거짓이 지금 요만큼이요. 그래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조건 참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실적이 뒤에 8번 셀이죠. 해서 뒤에 8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60점 이상이야 물어봤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이 아니래요. 60점 이상이 아니래요. 아니면 무조건 이제 우리 거짓으로 찾아와서 과목 미달이 출력이 되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과목 실적의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물어봤을 때 60점 이상이어야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과목에 우리 실적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게 이제 참이라 그랬죠. 해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두 번째 이제 if를 만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고 지금 이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그러면 2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게 60점 이상이야 물어봤어요. 2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게 지금 영어 회화 점수고 영어 회화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이 점수가 만약에 60점 이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거짓으로 와서 과목 미달 얘를 출력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이 세 번째 if 이곳으로 찾아오는 거는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참이 됐을 때 세 번째 if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해서 세 번째 우리 과목 컴퓨터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물어봤고 세 번째 그 과목의 점수도 60점 이상이면 통과다.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과목 미달 얘를 이제 출력하고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과까지 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세 번째 조건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통과까지 오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얘를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이 if를 비교했을 때 얘를 이제 만족을 못하면 여기서 과목 미달 요거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세 번째 if에서 이제 컴퓨터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하면 여기서 이제 과목 미달 요걸 이제 출력하고 끝난다고요. 해서 이 통과라는 거 요거 이제 출력되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이 통과라는 거 요 두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지금처럼 if 함수만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라는 그 함수만 우리가 중간에 쓸 수 있으면 식이 이렇게 이제 짧게 그렇게 이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 함수에 들어있는 예제 문제까지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일단은 어떤 함수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어떤 함수가 어떨 때 이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논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전부 다 이제 다 각각 제각기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제 어떨 때 이제 사용되는 건지 어떤 형식인지 그걸 먼저 외우시고 예제 문제에 있는 문제들 각각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다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